안녕하세요. 3년 적금 독서법의 저자 김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이제 시작되면서 엊그제 밭에 갔는데 매화가 요만한 몽오리가 폈더라고요. 예, 밭에 또 먹이순도 자라고 따뜻함을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경쟁력이 자란다. 상상력과 창의력. 이제 빌 게이츠가 벌어들인 돈이 미국의 부를 상징하고, 또 2017년 세계 최고의 고소득을 올린 작가가 조앤 켄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짐작하셨겠지만 21세기 지식 경제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창의력과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창의력과 상상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지능이 우수한 거의 세계 1, 2를 다투는 한국 사람의 지능인데 왜 창의력과 상상력이 부족할까요? 보통 이제 한 가지 예를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우리가 시를 감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에 대해서 원하는 답을 우리가 쓴다고 할 때 각자가 다른 답을 냈을 경우에 그것이 교과서 집필자나 참고서 편집자 혹은 선생님의 의견에 비춰봤을 때 그 기준이 안 맞으면 오답 처리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장학금 명단에서 탈락될 수도 있겠죠. 문제는 대한민국의 아이들 만약에 2만 명이라 치면은 그 2만 명이 그 정해진 답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답은 한 가지만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면 2만 명 아이들이 다른 생각을 2만 가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2만 가지 창의적인 생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한 가지 답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만의 고유한 창의력, 상상력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보면 그게 문제냐? 그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물론 문제인 면도 있고 문제인 아닌 면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 교육은 기초, 기본, 원론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흔히 말하기를 교과서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초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원론적인 것을 가르쳐 주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음을 통해서 그런 말이 있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 이제 기초 기본을 배우는 과정은 모방입니다. 그 모방 많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책을 읽음을 통해서 나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상력이 어떤 것입니까? 창의력은 어떤 것입니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없는 것, 완전한 창조는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 창세기에 보면은 성경 창세기 보면 하태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이미 신이 태초에 다 해놓으셨고,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조합하고 해서 없는 새로운 거, 생활에 편리한 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상력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상상력은 좀 이따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창의력은 이시영 박사, 잠깐 그분 소개를 말씀드리면 예일 대학에서 사회 정신의학을 공부하면서 뇌과학을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이시영 박사는 그 수학도 영어도 기본적으로 다 언어로 먼저 접수하고 처리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 수학도 되고 영어도 되기 때문에
모든 학문의 기초가 언어력이다. 그러니까 언어 없이는 어떤 생각도 불가능하며 생각 없이는 공부도 창조도 불가능하다. 언어는 기본은 언어력이다. 언어는 의식과 잠재의식을 모두 관장하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그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라는 책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록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철학책인데 제가 이 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거기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 아시죠? 시간의 창조, 공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백록에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그러니까 하늘에 해가 있고 낮과 밤이 생기면서 시간이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자이자 문학자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간은 어떻게 창조되느냐. 그러니까 먼저 어떤 산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무나 이런 것들이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공간도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자 하는 말은 무에서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파 찌짐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제 밭에 가서 쪽파를 뜯어와서 찌짐을 했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겨울 동안에 이렇게 튼튼하게 자연의 그제 해풍을 맞고 자란 쪽파라서 굉장히 맛있었는데 이제 밀가루에 천일염을 넣고 파를 썰어서 식용유 프라이팬에 이렇게 요리를 해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파가 있어야 되고 밀가루가 있어야 되고 소금이 있어야 되고 식용유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프라이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면은 어떤 기존의 재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있으면은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자는 당신의 말씀 안에서만 당신은 그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에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상상을 하셨겠죠. 해는 이렇게 만들고 달은 이렇게 만들고 별은 이렇게 만들고 바다는 이렇게 산은 이렇게 사람은 어떻게 나의 형상대로 만들고 상상을 하셨을 것이고 그 상상을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셨겠죠. 그러면서 근데 그 긍정의 힘 저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님께서는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뭐 암이라고 하면은 평생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의 질병으로 병과 싸우는 사람들 주변에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자, 말기암 판정을 받고 거의 뭐 사망 시한부 인생이 선포된 상황에서 그 어머니께서는 집에 와서 성경 말씀을 중에서 그 병치에 관한 말씀만 딱 뽑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으면 뭐 성경 말씀을 뽑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책들 중에서 치유에 관한 책, 구절, 내용, 본문을 뽑아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어머니는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쓰고 선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포.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암이 씻은 듯이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농사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책 쓴다고 그때 2018년도에는 텃밭 농사를 한 해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작물만 몇 가지 심었는데 한 번씩 그거 추수하러 밭에 갈 때 되면은 풀이 장난이 아니게 너무 많이 제 키만큼 어떤 경우는 막 제 키를 따라잡을 정도로 제 키가 많이 큰데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뭘 느끼느냐면은 우리가 심는 오이나 수박, 배추 같은 것은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심기도 하고 걸음도 주고 약도 치면서 가꿔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읽는 책, 좋은 책들과 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밭에 자란 풀들은 우리가 심지 않아도 저절로 다 자랍니다. 저는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독서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내면에 이렇게 잡풀 같은 잡생각들이 많이 자랄 수도 있겠다. 그런 말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마음 밭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 밭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말도 있고, 뭐, 돌짝밭 같은 마음, 또 길가 같은 마음, 이런 밭에 씨앗이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것이, 이렇게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결국 우리 지식 창고를 가득히 채우는 일이고,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이런 밭에 자풀이 많이 자라면은 추수할 것이 없으면은 우리 집안의 창고 안에도 들이 놓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책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 지식의 창고에도 넣을 것이 없어서 영육간에 가난하게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저를 한번 떠올렸습니다. 에디슨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1093개의 발명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의 경우. 그러면은 그 창조 힘이 어디 있었을까? 3년에 1000권, 1년에 1000권, 6개월에 1000권의 독서 적금 넣기를 3년 독서 적금 넣기를 계속하면은 그 언어 자체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신약, 발명품, 책, 법 등 꼭 필요한 창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 2개 H2와 물이 만나면 H2O 물이 생성됩니다. 수소 H2와 산소 O가 만나면 H2O 물이 만들어집니다. 굳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언어에 맡기면은 언어가 가진 생명력, 언어의 그 창의성에 의해서 우리 안에 내면의 창작 공장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독서를 한다는 것은, 독서 적금을 넣는다는 것은 창의력 적금이고 또 상상력 적금이 되면서 내면의 창작 공장을 완성하는 적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상상력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상상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상력은 우리가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은 흥행의 기제라고 불립니다. 그의 드림웍스 본사의 직원용 도서관은 웬만한 대학 도서관 수준으로 운영할 만큼 그는 지독한 독서광이라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의 창조성과 창의력은 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존 롤링의 경우에도 어렸을 때 집이 그 마을의 도서관 수준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괴테의 경우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괴테는 베갯머리에서 어머니께서 괴테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답니다. 책을 읽어주더라도 끝까지 다 읽어주지 아니하고 결말 부분은 앞에서 끊어버리면 결말 부분은 괴테 보고 완성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결말 부분은 들려주지 아니하고 괴테한테 완성하라고 했다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독서 지도가 괴테의 IQ를 190 정도 천재 지능으로 만든 것은 요인 중 하나였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의 독서 경우 어머니께서 어떻게 지도하시는지를 제가 한번 좀 대충 살펴봤는데, 먼저 에디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장발장이라든지
또 셰익스피어 작품 같은 소설들을 먼저 이렇게 읽겠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소설들이 이제 소설을 허구라 하자면 허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거짓말이고 좋게 좀 문학적 표현하자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을 지어서 상상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이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설이나 희곡 같은 이런 부분들은 또 물론 시도 포함되겠지. 이런 문학 작품들은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훈련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참 좋은 좀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학 작품 일제 첫째. 그 다음 두 번째는 괴테 어머니처럼 이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고 베갯머리에서 해주는데 결말 부분은 아이에게 뒷이야기를 완성하게 하는 것. 저 같은 경우 우리 딸에게 한번 이제 우아한 거짓말에 대해서 뒷이야기 이어쓰기를 한번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완성한 뒷이야기입니다. 저 조금만 한 3분의 1 정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7년 후 천지의 마음에 빗술을 꽂아놓고 천지가 자신에게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미라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했지만 천지가 용서하지 않은가. 천지가 용서하고 떠나버린 걸 언니인 내가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으니 친하게 지내긴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달갑지만 않은 내 마음 어쩔 수가 없나 보다. 벌써 천지가 죽은 지 7년. 미라는 대학교에 갔고 미란이는 회사에 취직했다. 나는 미란이가 취직한 회사에 면접해서 우리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중이다. 화연이는 극성 스트레스 인하여 약을 지어 먹다가 결국 다른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지금은 소식을 알 수 없다. 우린 아직 천지를 잊지는 못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천지를 붙잡아 둔 듯하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천지를 보내려고 한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행복하게 살고 이 세계의 일로 트라우마를 갖고 살지 않기를 바란다. 이 세계의 일은 깨끗이 잊고 우리에게 미련 남기지 말고 우리 걱정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원하는 대로 살아가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 때문에 너가 가슴 아파하면 아마 또 언니 내 가슴이 미어 터질 듯 아플 테니. 요거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건데 그냥 술술술 풀어냈다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력과 상상력은 기계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1,000권 독서 적금, 3년 독서 적금으로 나 주식회사의 CEO로서 꼭 꿈을 이루시고 성공하는 삶, 원도 한도 없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승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보세요. 천국 불신 지어 기분 나쁘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좋으시겠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팍 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땅에는 길어봐야 7, 80년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 자체가 또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에 영원히 살면 괜찮은데 질병 아픈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그거는 저주입니다. 이왕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가서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독자님, 시청자님 또 본인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길 응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천국 가시길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와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꼭 예수님 그 천국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